50만 원 넘어가잖아요. 그 어떤 허들도 다 넘게 되는 것 같아요. 전 1,600원 뜨네요. 저는 안 할래요. 네, 반갑습니다. ML픽 대표 안준범입니다. 이사고 준영입니다. 개발 총괄하고 있는 박용우입니다. 얼마 전에 보험금을 찾아주는 어플 광고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번 또 써봤거든요. 아무래도 업이 이렇다 보니까 좋은 IT 서비스나 특이한 게 나오면 다 써보는 편인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1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뜨더라고요. 20% 정도 수수료로 가져가시더라고요. 이제 실손보험을 만약 들었다고 하면 내가 병원에서 서류를 막 엄청 많이 떼야 되잖아요. 그거를 보험사의 보험 설계사분한테 전달하거나 아니면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올려야 돈을 받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사실 귀찮잖아요. 그래서 안 하게 되는데 그걸 대신해주는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이 라이프 캐치가 21년 1월에 처음 출시가 됐다고 하고요. 출시 3개월 만에 2억을 바로 해줬다고 하더라고요. 원래 스타트업 씬에서 이 정도로 뭔가 서비스가 출시되자마자 잘 되는 케이스가 잘 없는데 되게 빠르게 또 고객들의 니즈를 맞췄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보험금은 3년 되면 이제 소멸된다고 하더라고요. 짧지는 않는데 좀 사실 귀찮고 좀 미루다 보면 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저도 병원 다니면서 실비를 청구해봤는데 그 서류를 매번 이제 요청하고 이제 챙겨가지고 보험사에 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번거롭거든요. 서류를 원래 발급을 해야 되잖아요. 위임 서류를 씁니다. 앱에서. 그 위임 서류를 가지고 그 병원을 직접 방문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분이 그 서류를 떼오고 그거를 다시 라이프 캐치에 올리는 뭐 이런 구조로 추정이 되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청구해주고 받아주고 그리고 나서 수수료를 받아가시는 이런 형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사실 이 비슷한 서비스들은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. 예를 들어 토스라든지 다른 데서도 그 보험 서류를 등록하면은 실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금액을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돼 가지고 들어오는 건데 중간 역할만 하는 거거든요. 실제 이제 서류에 대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러면은 사람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는 거죠. 근데 이게 수익성 측면을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쉽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. 제로 예를 들면 제가 10만 원을 지금 돌려받을 예정인데 거기서 20%면 2만 원이잖아요. 그럼 2만 원을 가지고 대행해주는 인건비도 나가야 될 거고 그러면 거기서 가져가는 마진을 챙겨야 되는 상황인데 재무적으로 많이 활성화가 돼야 수익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. 라이프 캐치 앱을 이렇게 보시면 건강관리에 보면 비만이나 고혈압, 빈혈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. 이 발생한 트래픽을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수익 모델을 계속 붙여나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. 직접 청구, 대행 신청 이렇게 두 가지 있거든요. 그래서 시튜님도 뭐 안 하신 거 있으면 여기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홈테스트 간편 인증까지 다 하고 회원가입을 받아요.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. 이거 회원가입 하자마자 데이터를 다 끌고 오네요. 자기가 실제 지출했던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세청도 연결을 해가지고 가지고 오고 추가로 이제 심사평가원에서 이제 또 인증을 또 한 번 더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거나 아니면은 진짜로 정확하게 내가 못 찾은 금액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인 듯 합니다. 사실 이거는 공공 API지만 승인된 사업자만 분명히 이 정보를 받아올 수 있을 거거든요. 아무래도 민감한 데이터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걸 구현하는 게 법률적 허들이 있는 형태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. 일단 이런 허들들 때문에 처음에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조금 이탈이 좀 높을 것 같아요. 사실은 뭐 이런 부분들은 다른 비슷한 앱들을 보면은 기본적인 회원가입 이후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고 그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그런 부분들이 중간중간 좀 빠져 있는 게 아닌가. 그냥 한꺼번에 너무 계속 그 인증을 요청하니까 이탈이 좀 높을 것 같아요. 이게 내역을 가지고 오는 이걸 이제 스크래핑이라고 하거든요. 네. 이런 스크래핑을 통해서 데이터를 갖고 올 때도 있고 바로 API로 가져올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전 1,600원 뜨네요. 저는 안 할래요. 진짜로 이제 많이 받은 사람들은 여기 후기를 보면 뭐 50만 원 받은 사람도 있고 80만 원 받은 사람도 있고 100만 원 받은 사람도 있어요. 이런 걸 보면 이제 혹하는 거죠. 이사님은 얼마 나왔어요? 저는 한 20만 원 정도 되는데 20만 원이요? 많이 나왔는데. 크네요, 이사님은. 근데 이게 정확한 금액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예전에 내가 직접 다 청구한 금액인데 또 중복으로 뜨는 거 그것도 있어요?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예상 금액은 한 이 정도 되는데 실제 받을 수 있는 돈은 이미 지급을 다 받으셨습니다. 이렇게 해서 뭐 영원히 뜬다든지 이런 케이스도 있을 것 같네요. 마지막에 이게 얼마 나올지 또 봐야 알겠네요. 이 후기가 또 그래서 좀 있더라고요.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이 돈과 관련됐기 때문에
아무리 허들이 높아도 돈을 준다고 하면은 그건 뛰어넘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게 다 뛰어넘고 봤는데 금액이 너무 작다. 작으면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이제 악플을 달리는 거죠. 3.3은 혹시 저는 몇 번 썼었습니다. 얼마 나왔어요? 처음에 제가 환급 받았을 때가 20 얼마였는데 거기서 한 5만 원인가 3만 원인가 네, 떼가더라고요. 네. 그래가지고 두 번째 환급이 30 얼마 나왔는데 네. 그냥 제가 했어요. 그냥 제가 했는데 그보다 작게 나왔는데 네. 그래도 수수료가 안 나가니까. 저는 그때 많이 나온 걸로 기억합니다. 그래도 한 70 얼마인가 나온 걸로 기억해요. 저도 70 정도 나왔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한 10만 원 정도면 그냥 그런데 이 한 50만 원 넘어가잖아요. 그 어떤 허들도 다 넘게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또 차이가 뭐냐면 3.3은 사실 세무 전문가가 아니면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잖아요. 근데 보험은 대충 알고 있거든요. 그런 부분에서도 또 약간 차이가 있지 않나. 라이프 캐치의 수익 모델을 보면 기본적으로 무료로 일단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얼마인지는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. 여기서 내가 만약에 대행으로 청구를 한다. 그러면 수수료 환급액이 22% 이렇게 받는 수익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해봐야겠죠? 저희 이거 라이프 캐치 만든다고 하면 몇 개월이나 소요될 것 같으세요? 그래도 최소 3개월 4,5천은 들지 않을까. 3개월에서 5천? 네. CTO님 생각은? 저는 그 한 2배 정도 생각합니다. 아, 이게 공기간적이 많이 붙어 있어서. 제가 보니까 아까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하고 할 때부터 인증하고 네. 인증 수단이 되게 많아요. 지금 네. 과정도 많고. 네. 이 사이에 스크래핑이라 해가지고 네, 그쪽에서 맞아요. 이제 데이터 주는 거 받아갖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스크래핑이란 기술은 뭐냐면은 내가 인증 절차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거기에서 사용자가 들어가서 받아오는 것처럼 자료를 받아오거든요. 그런 과정들이 약간 보처럼 동작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못해도 한 6개월 이상 봐야 되지 않을까. 그럼 개발비는 제가 봤을 때 한 8천 내외 정도 봐야겠네요. 예, 요거는 그럴 것 같아요. 왜냐면 보험사에서 또 확인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. 은근히 앱은 되게 간단해 보이고 내용은 간단한데 이걸 구현하기 위한 과정이 엄청 오래 걸리는 케이스겠네요. 그렇죠. 왜냐하면 자료를 받았어요. 일단은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았더라도 자료 받은 데서 내가 필요한 것만 또 골라내야 되잖아요. 그다음에 중간중간 인증 수단에 대한 것들도 있고 최종적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안내라든지 그다음에 절차 중간에 이제 이런 신청까지 들어가는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고려하면 그 정도는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라이프 캐치라는 회사의 서비스가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. 딱 봐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수료에 대한 거부감은 있는데 근데 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근데 비용은 또 많이 드는 수익 모델이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것도 심지어 어려워. 그래서 이제 허들은 높지만 반대로 수익률이 또 그렇게 높진 않은 서비스 산업 쪽이다 보니까 이걸 만들어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정말 큰 모험과 도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앞으로 또 뭐 살펴보면 이런 대신 찾아드립니다. 이 개념의 서비스들이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. 우리가 지금 서비스들을 살펴보면 런드리거나 뭐 이런 여러 서비스들을 보면 결국에 시간을 줄여주는 서비스들이 되게 많거든요. 결국엔 그 시간을 누군가가 대신 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으니까 아마 라이프 캐치뿐만이 아니라 여러 서비스도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사용자 경험이 더 이제 증대되고 개인화되면서 그러면 그런 서비스들이 앞으로 더 등장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. 그럼 저희는 또 더 다양한 그리고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